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 초안전 제8부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자 이지용 교수가 못다 쓴 이야기 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제로는 북한과 중국의 초안전을 막으려면 그럼 대책이 무엇이냐?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이지용 교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용 교수가 좌익의 연루가 과거에 되었던 그 산호맹 출신이었다고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지용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초안전에 대응할 방법으로 정보기관의 방첩 강화와 국내 정보 수집 기능 부활을 손을 꼽았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 반역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하면서 학생 운동권 시절에 무리던 종북 친중 공산주의자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을 하면서 개탄했습니다. 자, 자기 자신도 뺄갱이 출신이라는 겁니다. 주사파들에게 중국 공산당은 막강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지용 교수는 본인의 출신을 고백했는데 산호맹 출신이라는 것이죠. 산호맹이 뭡니까?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1990년대 초반 발생한 종북 혁명 조직인 산호맹 출신이라고 스스로 이실직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진성 빨갱이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과거에 뭘 했는지 너무나 잘 안다고 스스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지용 교수는 당시 한민전, 그러니까 한민전은 한국민족민주전선이죠. 한민전을 통해서 조선노동당 입당 원서를 받은 주사파들이 이 한 목숨 우리 수령님께 바친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하면서 맹세하는 것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기가 찹니다. 우리 수령님, 이 한 목숨 우리 수령님께 바친다고 눈물까지 흘렸다는 겁니다. 기가 찹니다. 자, 이지용 교수는 이런 말 합니다. 이런 주사파들이 반미 자주화와 반파쇼 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남조선 혁명을 해야 하는데 자신들을 도와줄 연대 세력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90년대 말에 무너지니까 다른 후원 세력을 찾아 나섰고 결국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공산당이라는 강력한 이념적 후원자를 찾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니까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강력한 대형 백그라운드 배후 세력, 후원자 세력을 찾았다는 겁니다. 주사파들은 반미 자주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 중국 공산당에 스스로 접근했고 중국 공산당은 부정부패를 통해 축적한 돈을 이들에게 마구 뿌렸다는 게 이지용 교수의 설명입니다. 주사파 출신들은 돈을 벌고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낼 대리인을 찾는 상호 이익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자, 주사파는 돈을 벌고 그 대신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에서 미국을 축출하겠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죠. 자, 주사파들은 한반도가 중국의 속주가 되면 자치권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것을 기자가 묻자 이지용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순전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바보짓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교수의 이야기인데 물론 중국 공산당은 주사파를 이용하면서 대접을 해줄 것이다. 뭐 초장에는 그 대접을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목적을 이루게 되면 일단 목적을 위해서 미군을 한반도에서 내쫓게 되면 정말 진정한 해방이 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걔네들 주사파들이 첫 번째 중국 공산당의
제거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월남도 공산한 이후에 베트콩 제거했잖아요. 월남도 월맹이 공산화 시킨 뒤에 월남에 있는 베트콩을 제거를 했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전체주의 사회는 모두 최악의 지옥을 만들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파들이 그런 이념에 빠진 이유를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지독한 권력욕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권력 때문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에 빌어붙었다는 겁니다. 당시 주사파들 사이에서는 해방된 세상에 오면 너는 인민무력부장하고 너는 외교부장하고 너는 교육부장하라 등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공상한 강요 자리를 주고받고 한 공상적인 내용을 떠들어댔다고 합니다. 니는 총리하라, 니는 교육부장관 해라, 니는 외무장관 해라, 너는 군사부장 하라. 그러면 자기들이 가상의 감투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 옆에 들었대요. 이것은 당시 상황을 두고 주사파들은 20대 때부터 이미 더러운 권력욕에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맹비판을 합니다. 이어서 이 교수는 주사파들은 조선시대 성리학에 목을 매던 사대부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김용삼 기자의 지적에 자기 자신이 100% 동의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친중 주사파들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느냐? 금융계, 법조계, 연예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자, 이종 교수는 그런데 이런 주사파 출신이 지금 각계각층에서 맹활약 중인 것이 큰 문제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정계나 학계, 언론계뿐만 아니라 금융계, 교육계, 법조계, 연예계, 시민단체, 외교가 등에도 주사파들이 깊숙이 파고들었다고 이종 교수는 설명을 합니다. 특히 그는 이런 말입니다. 특히 금융계에는 주사파 또는 그들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교수는 과거 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할 때 방송 서비스도 맡았는데 이때 각계 유명인사 위주로 출연자를 섭외했습니다. 그런데 주사파 출신 친구나 선후배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참 이 나라 큰일 났습니다. 이들이 이 교수를 만난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언제 귀국했냐? 얘들이 너 진짜 보고 싶어 한다면서 주사파였던 사람들의 현황을 알려주었는데 금융계, 방송계, 기업체 간부, 의사, 한의사, 엔터테인먼트 임원, 유명 사교육 강사 등으로 고액의 수입을 올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찹니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단맛을 즐기는 주사파 출신들은 이제 50대, 60대가 되었음에도 모임을 반전반핵가나 반미투쟁가를 부르면서 시작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벌어서 자본주의 단물을 빠면서 야 한번 모이자 해서 모였는데 모임에서는 뭐부터 시작하냐, 무슨 노래부터 부르냐, 반전반핵가나 반미투쟁가를 보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모이면서 논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단물은 빨대로 빨면서 잘 살면서 반미투쟁가 부르고 반전반핵투쟁가를 부르면서 미팅을 한다는 겁니다. 기가 차지요. 이 국민들이가 알아야 돼요. 참. 정보기관 방첩 기능들이 정보기관의 방첩 기능도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내년 총선 눈치만 보고 있다 그래요. 자, 봅시다. 자, 이종 교수는 이런 사람들이 각계각층을 주도하고 있는데 북한에다가 중국 공산당까지 우리나라를 먹으려 한다는 것을 보고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초안전을 책으로
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내자 돌아온 것은 격려와 칭찬보다는 비판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 퇴직 기자는 이 교수를 찾아와서는 이런 책을 왜 내요? 하면서 역정을 부렸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차죠. 중국 공산당의 초안전에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이지용 교수는 세 가지 대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응은 뭐냐? 첫째, 정보기관의 방첩 기능과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보기관의 방첩 기능하고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자, 둘째, 민간이 함께 중국 공산당 침투 현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입니다. 민간과 정부 기능이 같이 중국의 공산당 침투 현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우리 국민을 가리기 찢어 놓으려는 시도를 분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우리 국민들을 가리기 찢으면서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을 분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지나면서 국내 방첩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지 않느냐고 물으면서 일단 국내 방첩 기능부터 살려야 한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 국내에 반역자가 얼마나 많으냐, 얘네들 정보 수집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첩기관들의 팔다리를 모두 잘라놓은 상황인데 대단히 심각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보기관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함께 살려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이 지금 초안전을 전개하는 장소가 바로 국내다. 그런데 방첩을 한다면서 해외 정보 수집과 국내 정보 수집을 떨어버리고 별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정보기관의 국내 정보 수집은 무조건 복원시켜야 한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정보를 반드시 수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 사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첩들이 울고 하는 거예요. 특히 중국계. 문재인 정부 때 수사 못하도록 다 팔다리 다 잘랐잖아요. 그걸 복원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야, 이 나라 참 큰일 났어요. 이어 그는 하지만 무엇보다 내년 총선만 바라보고 있는 정보기관들의 행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거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국내 정보기관들이 내년 총선의 결과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행태를 단단히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수가 여러 기관 당국자들을 만나고 느낀 것은 정보기관과 군인들, 검찰, 경찰 등이 내년 4월 총선 결과만 목이 빠지도록 목을 빼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 총선 결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야가 누가 어느 쪽 이길까? 야당이 이기면 이제 정보 기능을 아무 일도 안 하고, 여당이 이기면 이제 정보 기능을 하겠다, 열심히 일하겠다. 그 수작이에요. 그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뱀에 한번 물리면 10년은 간다는 말처럼 이 기관은 문재인 정부 동안 호되게 고생을 한 탓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즉각 레임덕에 빠질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총선에 지면은 정보기관들은 일 안 하고 윤석열 정부는 바로 레임덕에 빠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방첩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 1년 동안 총선 결과만 기다리기 때문에 방첩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월급 왜 타요? 이 공직자들이 이렇게 정식 혼이 없어요. 방첩 관련 기관의 이런 행태가 사실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린 것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이 교수는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그때 방첩기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치고 나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이기면 방첩기능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활약을 할 것이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자, 중국 공산당 초안전의 근본은 거짓말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속이고 등쳐먹고 뒤통수 치는 게 중국의 전통적인 전략이라는 것인데,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중국 공산당의 국내 활동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활동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언론과 학계 모두 중국 공산당의 초안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데 이건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기만 해도 반은 분쇄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초안전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알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모략을 분쇄하는 하게 된다. 아주 쉽게 분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안전의 근본은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의도를 숨깁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전략은 상대방을 속이고 등쳐먹는 것,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을 했습니다. 손자 변부 하더라도 기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손자 변벽의 기본이 속이는 거예요. 그는 이것만 알아도 50%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 신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맘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와 그곳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조선족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뒤에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 또 카페나 카카오 등 포털 뉴스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자는 말이 나오자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했던 것 등이라는 겁니다. 국내 남녀 간의 분열을 조장한 페미니즘의 확산 또한 중국이나 북한의 의도일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을 합니다. 국내 남녀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 또 이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페미니즘 확산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중국이나 북한의 의도일 수 있다. 이렇게 이 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당시 손팻말을 공급하고 시위에 참여한 안티파, 엔티파시스트를 주장한 볼셰비키 혁명 조직이죠. 이 안티파도 중국 공산당의 후원을 받는다고 이 교수는 지적을 했습니다. 야, 이 안티파가 중국 공산당의 후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 분명히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했는데 어디를 통해서 안티파 또 안티파를 통해서 그 촛불 시위에 안티파가 가담하도록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법이다. 으쌰는 박통 탄핵에 그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 그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개입했다는 게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이 미운털이 박혔습니까? 사드 배치하겠다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그럼 손 좀 놔 볼래?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이 나라 큰일입니다. 뭐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 내정간섭하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려 합니까? 대한민국을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 공산당 아가리에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 아가리에 지금 접수가 반된 상태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큰일 났어요, 이 나라. 이 교수는 세 번째로 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부터 살리자고 누구에게 호소하느냐? 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념 진보의 가치 다 좋은데 대한민국 체제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체제가 지켜져야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 것이지 체제를 모두 중국 공산당에게 넘겨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만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 교수는 누구에게 호소하느냐? 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국민 여러분, 이 이종 교수가 쓴 책 이름 뭐예요? 초안전 많이 읽고 배포를 선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 를 묘사를 한, 설명을 한, 분석을 한 초안전 이종 계명대학 교수, 중국 공산당 전문가인 이지용 교수가 쓴 초안전의 이야기 8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